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국립해양조사원의 바다 로드뷰가 최고 보안 등급 각급 시설인 부산항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숙소나 항공권 예매를 대행하는 해외 온라인 예약 대행업체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의 모노레일이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연말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다녀와 봤습니다. 부산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던 외국인이 퇴직 후 롯데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롯데 광팬 캐리 마허 씨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 많이 이용하시죠? 해상에서도 이 로드뷰를 제공하겠다며 지금까지만 2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이 바다 로드뷰 하루 평균 조회수는 얼마나 될까요? 30-40차례에 그쳤는데요. 최고 등급 보안 시설의 무분별한 노출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특정 지점을 찍자 바닷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드뷰를 바다에 적용한 바다 로드뷰입니다. 항해 선박 관계자 등에게 항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2015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세계 최초로 구축한 서비스입니다. 올해까지 약 22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앞으로도 최소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바다 로드뷰 조회수 자료입니다. 하루 평균 조회수가 30차례도 되지 않습니다. 올해 모바일로도 바다 로드뷰를 제공하면서 조회수가 늘어난 게 불과 45차례입니다. 조회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서비스 속도 개선 위주로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전쟁 발발 시 적의 타격 목표 1순위에 해당하는 각급 보안시설 부산항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촬영 자체가 불가능한 곳인데 바다 로드뷰에서 주요 시설의 위치 등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이 관련 인사들이 보안의식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조금 개교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좀 처리를 좀 하고 실질적으로 국립해양조사원은 뒤늦게 최고 등급의 보안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숙소나 항공권을 예매하기 위해서 해외 온라인 예약 대행 업체를 이용했다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믿고 예약했지만 막상 숙소에 가보니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사례까지 있었는데요. 해외 업체다 보니 환불과 같이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복도에 죽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숙소 출입문 앞뿐 아니라 부엌에도 가구 틈 사이에도 바퀴벌레들이 여기저기 흉측한 모습으로 널려 있습니다. 지난 6월 태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장모 씨 가족이 숙소 문을 열자 벌어진 풍경입니다. 놀래가지고 상을 이렇게 맨발로 밟으니까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함도 좀 질렀고. 해외 온라인 숙박 예약 업체를 통해 찾은 숙소였지만 침대에까지 벌레들이 득실거려 결국 숙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You don't want to stay. You don't want us to do anything else, and you want us to just, check you out and then refund the money. 문제는 국내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3박 일정으로 11,250바트, 한국 돈 44만 원을 지불했지만 환불된 금액은 6만 6천 원이 전부. 장 씨 측은 오히려 예약 후 방문하지 않았다는 노쇼 통보를 받는 등 한 달간 업체와의 씨름 끝에 환불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여행을 여러 번 횟수로 따지면 여러 번 나갔는데 이렇게 당하긴 처음이에요. 저희도 경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했거든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글로벌 항공 숙소 예약 대행업체 피해 건수는 1,300여 건. 전년도와 비교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환급을 해주지 않는 등 금전적 피해 사례는 4.3배나 늘었습니다. 이런 해외 사이트를 직접 이용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분쟁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국제거래 지원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약 전 환급과 보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증거물을 남겨야 합니다. 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업체가 국내 조치에 응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제 피해 구제는 어렵기만 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산업, 특히 지역방송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해서 지역방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떠나 침체한 지역방송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같았습니다. 이승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에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해 40억여 원, 39개 지역방송사에 돌아가는 몫은 1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황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1억씩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면은 그게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산을 늘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막혔고 일부 기금은 엉뚱하게 쓰여 발전 기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발기금 중 특정 비율을 지역 방송이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부 광고나 협찬을 따낸 방송사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무임승차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0% 뛰는 거는 이거는 어떤 면을 위헌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반드시 시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역방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 발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역방송에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별도의 기금 형태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또 현재 유명무실해진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개선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학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부산의 대학생 중도 탈락률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째 증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016년 4.5%였던 중도 탈락률은 지난해 4.9%로 이는 서울 2.9% 등 수도권과 대구, 울산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중도 탈락은 재적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다는 의미로 학생이 다니던 대학에서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의 국가 책임을 공식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실려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이 사건에 국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시와 용역팀은 특히 내무부 훈령 410호의 위법성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형제복지원이 당시 시와 불황인 선도사업 위탁 계약을 맺고도 내부 운영 과정에서 폭행 등의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동산 신탁업의 서울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소식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사들의 수주 실적과 당기 순이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신규 인가 과정에서 신탁사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올해 3월 10년 만에 이뤄진 부동산 신탁사 예비 인가에서 모두 12개 업체가 선정됐지만 부산에서의 컨소시엄 형태 업체는 탈락했습니다. 선정된 12개 업체는 모두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업계 실적은 100조 원이 넘고 당기 순이익도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최근 불거진 미투바 불법 선거자금 의혹을 온라인에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을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인물들을 오늘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 유튜버들은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의혹과 직원 성추행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경남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부산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이 비는 오늘 밤이 되면 그치겠고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기가 부쩍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며칠 사이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는 탓에 한낮에도 22도에 머물며 서늘하겠고요. 주 중반에는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새벽 괌 동쪽 해상에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번 주말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올라올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이동 경로가 매우 유동적인 상태여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가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과 양산이 22도, 창원은 21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절기답게 내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겠는데요. 따라서 한글날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행사를 알아보는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인재채용 토크 콘서트가 오늘 오전 10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부산교통공사와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최로 부산시 청년정책 로드맵을 안내하고 채용 특강도 열 예정입니다. 제41회 순직선언 위패봉합 및 합동 위령제가 오전 11시 태종대공원 입구에 있는 순직선언 위령탑에서 열립니다. 부산항에 정박한 모든 선박들이 추모의 뜻으로 30초간 벨고동을 울린 뒤 위패 봉안과 묵념, 추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산 달개조 정책 투어 해운대구 비전 선포식이 오후 2시 해운대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장, 해운대구청장, 주민들이 참석해 만덕센텀 지하 고속화도로 진출입로를 방문하고 아세안 문화원에서 시민 토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이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오는 30일 시범 운영을 거쳐서 올 연말쯤에 본격 개장하는데요. 통영 케이블카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 될지 주목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통영 욕지도의 천왕산 끝자락, 승용차 모양의 모노레일이 선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정상까지 1km,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욕지도의 숨은 비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라오니까 여기 욕지도 전체 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 저 멀리 먼 바다에 이제 조금 작은 섬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풍경이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해발 392m 정상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어 어르신과 아이들도 부담 없이 탈 수 있습니다. 8인승 모노레일 차량 5대가 하루 최대 400명의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은 지난 2014년 공사가 시작돼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운영을 맡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연말쯤 본격 개장됩니다. 통영 욕지선 모노레일 개통을 계기로 해서 성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모티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은 아직 의문입니다. 모노레일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탑승객이 피할 수 있는 비상 대피로가 없고 비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 입도객이 없으면 모노레일을 운영할 수 없어 수익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욕지도 모노레일이 케이블카와 더불어 통영의 대표 관광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사직구장을 찾는 야구 팬들이라면 한두 번씩 본 적이 있는 분입니다. 푸른 눈의 부산 사람 캐리 마허씨인데요. 롯데 열성 팬에서 이제는 롯데 직원이 됐습니다. 생생 인터뷰 정세민 기자입니다.
아직 구장을 찾는 사람들에겐 이제 익숙함을 넘어 자연스러운 장면. 캐리 마흐 씨의 응원 모습입니다. 지난 2008년 부산의 한 대학에 교수로 부임하면서 롯데와 인연을 맺은 그는 뼛속 깊이 자이언츠 팬입니다. The time I've been in Korea, especially the last 5 or 6 years, Lotte Giants has been like my family. I've traveled to so many games. I've been to every stadium in Korea many times, and I have friends all over Korea because of Lotte Giants. And I say that in many ways, Lotte Giants is my family. 낮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야구장에서 응원을 독려하던 그는 최근 고령으로 더 이상 대학 강단에 설 수 없게 돼 고향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가야 할 상황. 롯데 구단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I got back to my room and the phone rang and the voice said, "Hi, this is Sungmin Kyu. I heard about your situation. How can we help you?" And I was just, it was like going from the bottom to the top. I told somebody it was like being in the bottom of the ninth inning and you got 2 outs and 2 strikes and you're feeling bad and then you get a walk-off home run. That's what it felt like. 열성 롯데 팬에서 구단의 직원으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지는 그는 부산에서 계속 롯데의 경기를 지켜볼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행복합니다. I jokingly said, I'll clean up the stadium. I'll do whatever you need me to do. So just to find out what I can do and contribute in as many ways as possible. I know I'll probably be working with the foreign players. I know transitioning to a new country can be difficult, and just little things that I can help them with and their families. I've done that in the past a little bit informally, so that will be part of what I'll be doing. 몇 년간의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롯데의 어떤 점이 그를 이토록 열광하게 했을까? MLB is like opera and KBO is like rock and roll, and so that's a great opportunity for younger fans and older fans to experience KBO. So I think the Lotte Giants and the KBO and Busan are just really important assets for this area. So. 하위권으로 시즌을 마감하게 될 롯데의 성적에 대해 그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팬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지지를 당부합니다. They're doing a job, and sometimes they're successful, sometimes they're not. Just like all of us in life, sometimes we succeed, sometimes we make mistakes. The difference is their mistakes are seen by thousands of people on TV, but you know, I still love them, and I think as true fans, you love them, win or lose, and try to stay optimistic that the winning will come around. 마허 교수님에서 롯데의 직원 마허 씨로 이달부터 펼쳐질 그의 인생 2막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부산 진구 부암동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바로 옆 아파트 주차장 벽면이 그을렸고 검은 연기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주민들의 119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 있던 폐타이어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구평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숨진 피해자 3명에 대한 발인이 오늘 이뤄집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난 3일 오전 9시쯤 사하구 구평동의 한 야산에서 쏟아진 2만 6천여 제곱미터의 토사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된 75살 권모 씨 등 일가족 3명의 발인이 오늘 진행됩니다. 토사에 휩쓸려 숨진 또 다른 피해자 65살 배모 씨에 대한 발인은 지난 주말 이뤄졌으며 영부인 김정숙 여사 등 각계각층 인사들도 어제 낮 사하구 장례식장을 찾아 사망자들을 조문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는 산립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주를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와 후보자 61살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부산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B씨를 만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조합원 명단과 연락처를 건네받아 닷새 동안 840여 차례에 걸쳐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상 산림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29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쯤 연제구 거제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있던 승용차에 침입해 현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현금 27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서울 SK와의 개막 첫 홈 경기에서 80대 88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어제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전에서 KT는 2쿼터 종료 3분 30초 전 윌리 손튼이 반칙으로 얻어낸 자유투로 전세를 역전시킨 뒤 39대 37로 경기 리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3쿼터 중반 SK에 잇따라 석점포를 맞으며 다시 리드를 내줬고 4쿼터에 다시 추격했지만 SK의 석점포와 골밑 공격에 당하며 결국 경기를 내줬습니다. 부산을 연고로 한 여자 프로농구단 BNK 썸이 2019-2020 시즌 개막을 앞두고 팬들을 위한 서포터즈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오전 금정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출전식은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들의 인사, 팬들과 함께하는 공식 응원과 연습, 사인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6월 창단한 BNK 썸은 창단 이후 처음 치르는 이번 시즌부터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3일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로 인해 1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사태로 2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흙이 유실되면서 인근 공장 20여 곳과 주택 한 채, 식당 한 곳에 덮쳐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액수가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0억 원을 지원 요청하고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와 원인조사반을 구성해 피해 원인과 규모를 분석한 뒤 내년 장마철 전까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오겠습니다. 부산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이 비는 오늘 밤이 되면 그치겠고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기가 부쩍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며칠 사이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은 비가 내리는 탓에 한낮에도 22도에 머물며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절기답게 내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겠는데요. 따라서 한글날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내려갈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